어느 날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면 당분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썩 내키지 않아도 그런 종목은 사야 한다. 자, 이 전략은요 40년간 쓰면서 10번 중에 7번은 적중하는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저자가 뭐라고 말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서도 실력을 정말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6년) 동안 30%에서 1422%에 이르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 트레이더 마크 쿡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 really believe that someone needs a business trading plan. And I guarantee it. I don't care how successful you are now. If you complete this business trading plan, it will make you more successful. 10번 중 7번은 수익을 내는 여성 최강 트레이더 린다 라시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We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you do your own work and don't be influenced by anybody else or anybody else's opinions. I think that's the biggest evil out there. You have to do your own homework, come up with your own plan, look at the charts yourself, because that way you truly know when it's working.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르라. 매일 차트를 확인하라. 그러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걸 몰라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은 어중이 떠중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전설적 투자자들, 시장의 마법사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르라, 매일 차트를 확인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따를 것이며 어떤 차트를 확인해야 하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움증권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에 나온 종목 중 하나를 골라서 해당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 타점을 결정한 뒤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본업으로 실시간 매수 매도 실행이 어렵다면 키움증권 0624 주식 자동 감시 주문창을 활용하여 계획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늘 리뷰할 이 책,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대가들이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두 권의 책들과 같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보시면 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투자 대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 두 번째 내용, 좋은 가격에 진입하라. 4번의 내용,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9번째 내용, 썩 내키지 않아도 사야 할 종목. 그리고 15번째 내용,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5단계. 그리고 몬티홀 문제라고 해서 이 3개의 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거든요. 전 특히나 이 3개의 문, 몬티홀 문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의외의 경쟁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이 책을 매수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익 향상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억 계좌 형성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의 마법사들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일 수익을 내다. 매달이라고? 나는 날마다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한다. 매일 벌지는 못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려고 애쓴다. 매주 단위로는 돈을 번다. 트레이더는 돈을 들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솜씨를 익혀야 한다. 날마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2.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좋은 가격에 진입하라. 저자는 전체 투자 승률은 70%이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진입 가격, 즉 매수 타점인데요.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매수 타점 방법을 여러분들 배워가시면 수익 낼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매매가 한층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반드시 진입 가격이 좋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반드시라고 강조한 이런 문구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옆으로 움직이면 바로 빠져나와야 한다.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살펴본다. 이 지표는 좋고 저 지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자기에게 맞는 지표를 찾아 잘 활용하면 그만이다. 나는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지 잘 살핀다. 예를 들어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다른 지표에서도 과매도임이 확인되면 시장에 뛰어들어 매수한다. 그리고 매수한 뒤 상승하면 적절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시기다. 이와 같은 나의 전략은 10번 매매하면 7번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전략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알렉산더 엘더의 기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변동성이 심한 장 초반의 가격 범위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장 초반의 가격 변동 범위가 크다면 당일 가격은 해당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해당 차트는 상승 추세에 있는 한 종목의 3분봉 차트입니다. 장 개시된 9시부터, 자 여기가 9시 라인이고요. 저희가 여기가 10시 라인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저점 5,750원, 고점 5,990원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렉산더 엘더와 린다 라시케의 조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장 가격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범위를 강력하게 상방으로 돌파한다면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가격 변동 범위의 최저점 지점인 5,700원 부근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지표로 과매도임을 확인하면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린다 라시케는요, 어떤 지표도 괜찮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대가들이 사용하는 과매도, 과매수 지표인 RS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0시 18분경에 이렇게 개장 범위 가격 고점인 5,988원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봉상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봉까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패를 다 확인하고 베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게임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대가들의 조언에 따라 천천히 대응하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3분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1분봉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5분봉, 15분봉, 30분봉 다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봉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윗꼬리가 있는 짧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윗꼬리는 매도세의 힘을 보여주므로 그렇게 유리한 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은 가격의 신뢰도를 확인시켜주는 지표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버프 도르마이어의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나왔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당초에 그어놓은 여기 5,988원의 가격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종가의 가격이 신뢰도가 있는 가격이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다음 봉의 종가가 이 5,988원 위에 형성이 된다면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봉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종가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가가 전에 발생한 종가보다 위에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N형 패턴이죠.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상승 N형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패는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 3분봉의 종가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일봉 차트였다라면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인 후에 이 종가에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추세를 따르는 일입니다. 추세를 따름에 있어 거래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버프 도르마이어의 역작,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를 리뷰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버프 도르마이어에 따르면 횡보하던 주가 범위를 횡보하던 주가 범위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건 종목의 주인이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외인 등 세력으로 바뀐 것이며 그 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주가가 캔들이 짧아지면서 최초에 보여주었던 주가 상승세보다는 약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건 세력이 티나지 않게 익절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세를 분출하는 건 세력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이탈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버프 도르마이어는 강조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여드렸던 처음 차트에서 우리의 적절한 매도 타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변동성을 돌파를 해줬고요. 자, 우리는 앞에 이 캔들과 거래량을 조합하여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초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여기서 익절을 했겠다. 자, 그리고 최초의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 그리고 윗꼬리가 발생했다라는 건 여기서 추세가 한번 꺾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적절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투자 대가들의 책을 봤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간단한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 결정과 매도 타점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마크 미너비니, 천장팅, 데이비드 라이언, 스탠 와인스타인이 강조한 주식 4단계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1단계에서 횡보, 비추세,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요.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비정상적인 거래량, 그리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 감소의 특징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수, 주의, 매도 준비, 자, 개미지옥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주가가 들쑥날쑥 변동폭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차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게 일봉이나 분봉, 주봉, 월봉 다 적용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단계가 시작이 되고요. 자, 2단계 추세가 한번 끝나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3단계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4단계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이평선들을 이탈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배울 게 있죠. 자, 2단계에 잘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3단계에서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더라도 우리는 혹시 3단계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박스권의 강력한 돌파로 추세가 시작이 되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상승하나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며 최초 자금을 투입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장대 양봉과 호재를 뿌리면서 세력들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2단계의 끝을 알리게 되고요. 자, 3단계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세력의 물량 넘기기로 변동성이 심해지고요. 4단계에는 결국 물량을 충분히 넘긴 세력들이 주가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미끄러지는 4단계의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린다 라시케가 말한 것처럼 과매도 확인 지점에서 주가가 낮은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기계적으로 매수하여 추가 상승분을 취하는 기법 역시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트에서 자, 이렇게 RSI가 여러분들 RSI는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대로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RSI 지표를 설정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과매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매도 확인했고요. 이 수준으로 가격이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하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전략은요. 40년간 쓰면서 10번 중에 7번은 적중하는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소액으로 사용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기법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3. 기다림의 미학. 개척자는 맨 먼저 화살을 맞는다는 말은 트레이딩에도 적용된다.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진입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거래할 준비가 끝나면 10가지 느릿느릿 샌다. 투자 아이디어보다 진입 시점이 더욱 중요하다. 자, 이 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40년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성급하면 대부분 실패했고 신중하게 기다린 경우는 대부분 성공했다. 4.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하나의 종목을 고른 후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5분 간격으로 가격을 적어보라. 일주일 내내 이 일을 하며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지, 가격이 이 수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장 마감 3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격이 장중에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살펴보라. 이 연습을 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5분봉 가격을 적어보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래서 이 방법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의미 있는 봉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책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캔들과 거래량을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기록을 하시면은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매매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퇴근하고 한 10시나 12시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복귀하면서 차트도 손으로 좀 그려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느낀 점들을 써보고 다음에 좀 더 개선시킬 방향들을 연구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실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움증권 복귀 차트를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한 점, 여러분들이 실수한 점 이런 것들을 복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 제가 실수한 차트를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제가 왜 여기서 매수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매도를 적절하게 해서 크게 손실은 보지 않았거든요. 왜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즈음이 적절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한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면서 실수하는 거는 고쳐나가고 잘하는 건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봉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복귀를 한 겁니다. 자, 3번 자리에서 종가 베팅이 적절했다. 그리고 최초의 분할 매수도 적절했다. 자, 4번 자리가 추세의 끝이라고 판단을 했다. 자, 그런데 5번 자리가 끝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저는 매매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는 3분봉이었고요. 자, 이제 1분봉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말 뜯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날에 미리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고요. 자, 이 3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나도 명백한 매수 신호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분할 매수도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웠던 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금 더 시가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했더라면 이렇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기재를 했고요. 자, 요 가격대가 아마 20% 정도 상승한 가격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길게 가져가라라고 해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가는 형님 목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복기를 하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해보면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뭔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 일지 쓰는 법인데요. 자, 이거는요, 단기, 스윙, 장기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당일 매매 종목 후보군을 장 개시 전에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 전날에 정해두는 게 정말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종목군 중에서 추려서 당일 매매할 종목들을 추리고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많은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도 없고요. 이렇게 매매일지를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은 매매를 해버리면 매매일지를 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종목에서 4종목 요 정도까지 하시면 이렇게 매매일지 쓰는 게 수월할 거거든요. 너무 많이 매매를 해버리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많은 매매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도요, 간결하게 세워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획을 세우면요, 실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요, 매수 타점 정도는 조금 디테일하게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비중은 얼마나 태울 것이며, 손절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간결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간결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에 의거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매가 다 끝나고 나서 매매 결과를 여기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뭐 수익률은 얼마였고 손실률은 얼마였고 내가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얼마의 손실을 냈고 매매 결과를 여기 옆에다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종목별 매수 이유와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귀 차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요. 1봉 보시고 3분봉 보시고 1분봉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복귀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윙이라면은요, 여기가 주봉이 될 거고요. 여기가 1봉이 될 거고요. 여기가 뭐 한 30분봉이나 60분봉, 알렉산더 엘더의 3중 스크린 시스템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투자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매매 일지는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느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기법이 도출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매매일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자가 뭐라고 말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 스윙, 장기 투자자 모두 매매일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서도 실력을 정말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5.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시장을 두려워하면 곤란하다. 실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그래프만 바라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는 노련한 트레이더도 손으로 직접 차트를 그린다.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차트를 그린다. 시장 지표를 골라 규칙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6. 뻔한 가격에서 매도하지 말라. 누구나 아는 가격에서 손절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일 최고가보다 1틱 위에서 손절 주문을 내면 곤란하다. 대신 전일 최고가보다 10틱 아래 수준에서 설정하면 실제 손절 당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꼭 손절 주문을 내야 한다면 남들이 다 아는 가격대는 피하는 전략이 상책이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꽤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요, 누가 봐도 뻔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그러니까 명확한 지지선이라 우리는 그 지지선 아래에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누가 의도한 것 마냥 절묘하게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었는데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들은요, 이 아래에다가 공식과 이론대로 이 아래에다가 손절 라인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세력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여기까지 가격을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기회를 노려서 세력들은 여기서 저가의 주식을 매수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말은 여기다가 하지 말고요. 너무 뻔한 자리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서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한다면 흔들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실 때도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손절 라인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렸던 일본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기간 범위로 손절을 설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손절 라인을 정말 넉넉하게 두시고요, 2주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났는데도 수익이 지지부진하거나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손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가격대.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가격대는 자석과 같이 가격을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를 향해 꾸역꾸역 오르기 시작할 때 나는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는다고 기대하고 매수하기 시작한다. 시장에서 끝자릿수가 0으로 끝나는 숫자는 인기가 많다. 10중 8구 끝자릿수가 0인 곳에 가격은 도달한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기 전에 사는 전략이 가장 좋다. 나는 이를 자석 효과라고 부른다. 8. 경쟁력.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일단 매매를 시작한 이상 돈을 벌려면 경쟁력과 훌륭한 자금 관리가 필수다. 자금을 잘 관리한다고 저절로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금 관리 원칙이 아무리 좋아도 매매 전략이 엉터리라면 돈을 잃는 건 당연하다. 자, 여러분들, 10명의 대가들이 정말 하나같이 강조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기법의 경쟁력과 자금 관리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남석관 투자자님 역시 자신의 수익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아마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가들, 고수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 많은 고수들의 기법을 따라해 보면서 많은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자, 둘째, 매매 후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왜 실수했는지, 왜 성공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는 많이 매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많이 매매하라고 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제가 앞에 그 매매 일지에도 써놨어요. 매일 하자라는 겁니다. 매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고요. 저는 스윙이나 오거레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많은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일봉에 적용되는 거는요,
분봉에도 적용이 되고요. 분봉에 적용이 되는 거는요. 주봉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모든 차트에 적용이 되는 여러분들만의 기법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어디든 간에요. 이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투자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스윙 트레이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매, 한 건이라도 매일매일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구나. 일봉 차트는 어떻지? 일봉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주봉 차트는 어떻지? 주봉 차트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건이라도 매매를 해보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데이든 스윙이든 장기든 간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왜 실수를 했는지, 왜 성공을 했는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대가들의 조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법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지? 여기 타점이 좀 더 좋은걸? 자, 그러면 이 타점으로 내 기법을 조정하려면 어떤 규칙을 바꿔야 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법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승률과 수익이 나오는 나만의 패턴, 기법이 발견이 됐다면 그것을 일관적으로 사용하면서 갈고 닦으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패턴과 기법이 다른 대가들의 기법과 비슷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꼭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냐 다르냐 보다는 내가 이 기법을 썼을 때 편안하고 간결하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이랑 비교를 하지 말고 오로지 내 수익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책에는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가들의 조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썩 내키지 않아도 사야 할 종목. 어느 날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면 당분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이 좋다. 좋고 나쁘든 아주 중요한 뉴스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반드시 그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그게 좋든 나쁜 뉴스든 간에 일단 그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썩 내키지 않아도 그런 종목은 사야 한다. 그런 종목들은 상대 강도가 전체 종목 가운데 상위 10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PR이 높고 가격이 비싸 보인다. 그래서 매수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하지만 비싸게 산 뒤 더욱 비싸게 팔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물론 마음은 불편할 것이다.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의 창시자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편안한 쪽으로 매매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리처드 데니스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매매는 하지 마라. 사실 거북이 견습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르쳤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하라. 매매하는 목적이 재미인지 성공인지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정해야 합니다. 돈이든 다른 무엇이든 매매에서 이기려면 꼭 성공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썩 내키지 않지만 사야 하는 종목들, 상보강도 상위 10에서 20% 종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키움증권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창을 확인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종목 상위 10% 상보 강도라고 하면은요, 대략 상위 200개 종목을 보면 되시고요. 마크 미너비니는 상위 2에서 3% 상보 강도 종목으로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략 상위 40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간 이 두 번째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요. 아마 들으시면 매우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해당 기업은요, 육가공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치로만 따진다면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이런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생소하고 펀더멘털이 떨어지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폭이 더 큰 것일까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의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종목은요, 전일 18%가량 상승한 다음에요, 다음날 바로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0%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집봉이 군데군데 보이고 RSI 지표를 봐도요,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노렸던 누군가는 단 이틀 만에 48%의 수익을 보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의 주가는 이제는 좀 비싸 보이죠.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오랜 경험상 이런 종목의 주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다더라. 물론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조정받은 후 상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이 얼마나 될지, 조정 기간은 얼마나 될지 그것도 알 수 없죠. 자, 게다가 이런 종목들은요, 가격 하락 역시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잘못 물리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주 100법칙의 저자 이시 카츠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력주는 무섭다라고는 하지만 습성만 잘 알면 의외로 손대기 쉬운 법이다. 자, 그리고 세력주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낮은 가격에 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력주 공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영상에서 해당 종목이 세력주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량 털고 아주 난리입니다. 아주 난리 부르스죠. 정말 이 개인 투자자가 올라가겠지 하고 사면 떨어지고, 올라가겠지 하고 사면 떨어지고, 아주 참 난리입니다. 자,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올리고, 여기 이제 개입을 안 한 겁니다. 개입을 안 해다가 점점 개입을 하고 또 올렸다가 다시 크게 떨어뜨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장대 음봉이 발생했어요. 근데 또 다시 올리고 엄청나게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흔든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세력의 의도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세력의 의도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운 대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8월 4일 날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이 종목의 주가는 1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자, 세력주의 급등락은 매우 심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를 노려야 된다는 이시 카츠토시의 조언은 매우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세력주 투자는 주식 투자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기 때문에요, 굳이 세력주를 노리지 않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의 요지를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썩 내키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같은 값이면 가장 꺼려지는 쪽, 하기 싫은 쪽으로 투자하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0. 썩 내키지 않는 종목들.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한다. 가령 PER이 낮은 주식들이다.
그리고 그런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변동성은 더욱 크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아주 작은 자산에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싸게 산 뒤 더욱 비싸게 팔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건 내 오랜 경험이 말하는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을 사서 반등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가격이 나중에 내려갈 위험이 있어도 지금 당장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 PER을 많은 투자자들이 고려하지만 성장주나 소형주에는 그리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11. 기본적 분석만 사용하는 건 어렵다. 기본적 분석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앞에서 말한 내키지 않는 종목이 대표적인 예이다. 숫자로 계산된 펀더멘털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까지 설명하진 못한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미래 성장성을 설명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주가는 심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수익을 내는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12. 후세인이 매매에 실패한 이유. 저자는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사례를 들어 트레이딩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흥미진진합니다.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후세인을 투자자로 본다면 그의 매매는 쿠웨이트 침공으로 볼 수 있다. 후세인의 침략은 원유 가격 통제권을 이라크로 가져오는 등 그의 야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처음에는 기대 수익에 비해 위험이 커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 국무부는 내일이 아니다 라고 반응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쿠웨이트 침략은 후세인의 눈에 기대 수익은 크고 위험은 작은 훌륭한 매매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늘 그러하듯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부시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때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떠나는 대가로 분쟁 지역 일부를 차지하고 항구 사용권을 얻는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매매가 꼬이기 시작했는데도 후세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부시는 40만 명으로 병력을 2배로 증강시켜 더욱 강력하게 대응했다. 분명 시장은 변했다. 그렇지만 후세인은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시는 유엔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군 철수 시한을 1월 15일로 못 박았다. 한마디로 시장이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때 후세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만 후퇴했다면 본전은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고집스럽게 기존 매매 포지션을 유지했다. 1월 15일 철수 마감 시한이 지나 미국과 연합군이 이라크에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면서 걸프 전쟁이 벌어졌다. 후세인의 매매 계좌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날로 커지는 손실로 어쩔 줄 몰라 하는 투자자처럼 그는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시간이 지나 사상자 수가 늘어나 미국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전을 불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사담 후세인은 눈앞이 깜깜했을 것이다. 그는 본전만 찾으면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처럼 기도만 할 뿐이었다. 끝내 지상전이 벌어졌고 사담 후세인은 군사 대부분을 잃고 항복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외치는 투자자와 같았다. 어서 처분해주세요.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으니 당장 팔아주세요. 13.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손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 아마 후세인이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요. 자, 이 책이 좋은 건 이런 알찬 조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손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매에도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확실한 매수 신호를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이다. 나의 직원 중 한 명은 정말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통찰력도 뛰어났다. 나는 그를 정성을 들여 가르쳤다.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의견을 물었고 그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근거를 덧붙이며 말했다. 나는 크게 기뻐하며 그 종목을 매수했는지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럼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가격이 오르는 동안 지켜만 보았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매매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즉,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손실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를 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가령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2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또는 30만 원을 잃는 상상을 미리 하는 것이다. 또는 30만 원의 손실이 이미 났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손실을 생각하고 투자하면 실제 손실이 났을 때 적응하기가 쉽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연습하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확연히 줄어든다.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14. 매매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은 돈 낭비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시스템을 구입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쓸모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믿고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만든 투자 전략이 자신의 성격과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다. 결국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시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다. 투자자 자신이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기본적 분석에 따른 투자를 하든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를 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남의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작정 남의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은 대가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15. 자, 중요합니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5단계. 훌륭한 트레이더에 이를 수 있는 단계는 다음 5가지이다. 첫째, 자신에게 잘 들어맞는 투자 수단과 전략, 기간을 정해야 한다. 둘째, 시장은 대부분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무작위적이지 않은 가격 움직임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발견한 투자 기회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면 이를 굳게 믿어야 한다. 넷째, 매매 규칙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규칙을 지켜야 한다. 결국 독립성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개발한 뒤 이를 따라야 한다. 16. 수많은 기술적 분석이 들어맞지 않는 이유. 수많은 기술적 분석이 잘 들어맞지 않는 이유는 이를 시도 때도 없이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이 20살 젊은이처럼 팔팔하다면 머리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80살 노인이라면 이 패턴이 나타났을 때 정확히 고점일 확률이 높다. 시장이 얼마나 늙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행위는 거래자가 20살이든 80살이든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가 똑같은 생명보험을 하는 것과 같다. 아마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평선 전략, 지지 저항 바뀜 전략, 눌림목 전략이 매우 잘 먹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시세가 다 분출된 뒤의 상황에서는 이평선 전략, 지지와 저항 전략, 눌림 돌파 전략이 대부분 먹히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적용 위치에 대한 저자의 조언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바로 수익이 나야 한다. 분할 매수를 계획했다면 모든 계획된 자금을 투입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야 한다. 이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다. 이 교훈을 다시 말한다면 가격이 바라던 방향으로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많이 투자할 때는 손절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매매를 시작할 나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계속 매매를 하는 것이었다. 이 둘은 차이가 아주 크다. 돈을 다 잃어 매매를 할 수 없으면 결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투자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18.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은 사업이다. 나는 트레이딩을 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매매라는 사업에서 목표를 3단계로 정했다. 가장 중요한 첫째 목표는 원금을 지키는 일이다.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손실을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둘째, 쌓인 손익에 따라 위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돈을 꾸준히 벌려고 애쓴다.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셋째, 두 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뛰어난 수익을 거두려고 노력한다. 오로지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을 때에만 투자 규모를 늘린다. 다시 말해, 최근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다면 더욱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더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는 전제의 이야기이다.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다수 투자 대가, 고수들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절대 과하게 투자하거나 베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이런 조언을 합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 또는 승률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손꼽히는 조지 소로스는 그의 제자 중 한 명을 크게 혼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장 방향을 잘 맞추기는 하는데 수익은 크게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시장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소로스가 그에게 찾아와 포지션 규모를 묻고는 그까지 규모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규모를 2배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시키는 대로 했고 결국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조지 소로스는 확신이 아주 강하다면 급소를 찌르듯 매우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죠.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쓸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대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을 잘 예측했을 때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9. 즐겁게 투자하는 방법. 사실 돈을 벌었다고 들뜨면 좋을 게 없다. 어느 트레이더가 감정 기복 문제를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돈을 잃었을 때에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돈을 벌면 번 돈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매매할 때 감정은 기분을 한껏 들뜨게 했다가 가라앉히는 봄과 같다. 봄은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침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끝내 지나가 버린다. 결국 허탈해지고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면 훨씬 더 즐겁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온통 매매 자체에만 몰두하고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트레이딩이 불안하지 않다. 20.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3개의 문입니다. 3개의 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첫 번째 문을 선택하자 프로그램 진행자는 말한다.
좋아요. 두 번째 문을 열어보죠. 하지만 값진 경품은 두 번째 문 뒤에 없었다. 물론 진행자는 값진 경품이 몇 번째 문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품이 숨어있는 문은 결코 열지 않는다. 진행자는 묻는다. 세 번째 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때 나는 첫 번째 문을 고집해야 할까? 아니면 세 번째 문으로 바꿔야 할까?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몬티 홀 문제라는 논리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회자는 2번 문을 열면서 꽝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자, 3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 몬티 홀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맞추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상위 1%의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21. 본능이 무섭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 고른 문을 고집한다. 왜냐하면 진행자가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다른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률론적으로는 바꾸는 게 더 낫다. 이 문제의 핵심은 나는 모르고 사회자는 알고 있다는 것에 있다.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3개 중에 하나를 찍었고 사회자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 모르고 찍은 사람과 알고 고른 사람의 선택 중에 누가 더 신뢰가 가는가? 물론 경험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 처음 찍은 게 답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직감의 영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누군가의 개입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책을 읽어보신다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나는 모르고 상대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그보다 약한 거래량으로 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별다른 일이 없다면 추매 심리가 발동해서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자가 설명한 이 몬티홀 사례를 응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날 세력의 개입을 확인한 후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사회자가 개입을 했죠. 그리고 그 개입을 한 근거로 우리는 좀 더 확률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력은 알고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그저 찍는 수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력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높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수준에서요. 이 수준에서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매수를 부르는 법이니까요. 물론 거래량은 작겠죠. 하지만 세력의 개입이 있다면 주가는 혼란스러울 것이며 거래량은 많을 것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캔들에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을 확률 있게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모르고 상대는 안다. 그렇다고 하면 아는 사람의 패를 우리는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에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야말로 이 책의 하이라이트고 우리가 상당히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을 또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으로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책에는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의 조언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과 다른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은 분명 향상되었을 것이며, 이것을 실전 투자에 적용하신다면 책에 나온 내용의 정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점점 투자대가 고수들의 생각, 그리고 시장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슷해지면서 여러분들도 프로 투자자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능의 영역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더라도 부자의 사원 채널이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힘들고 외롭고 지치더라도 부자의 사원 채널이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부자 될 거야? 네, 그렇다면 아빠한테 물려받고 하겠죠? 자꾸 물려받고 하겠죠? 아빠한테 물려받을 거야? 너가 스스로 부자가 될 거야? 스스로 부자 돼가지고 물려받고 할래.